명성은 멀리하는 사람을 쫓는다. 명성은 쫓는 사람을 피하고 멀리하는 사람을 따른다. 명성을 쫓는 사람은 동시대 사람들의 기호에 맞추려 하지만 멀리하는 사람은 그것을 개의치 않기 때문이다. 명성은 얻기는 어려우나 일단 들어오면 유지하기는 쉽다. 완성된 인간은 교활하다. 마음의 공포심과 위험을 예감하게 하는 것은 흉포함이 아니라 교활함이다. 그 점에서 인간의 두뇌는 사자의 발톱보다 끔찍한 무기라 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완성된 인간이란 방황하며 결단을 내리지 못하거나 초조해하며 당황하지 않는 사람이다. 인생은 전쟁이다. 사기꾼이 주사위를 던지는 게임처럼 이 세상에서는 단호한 냉정함과 운명의 일격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갑옷과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전진하기 위한 무기를 갖춰야 한다. 인생이란 하나의 긴 전쟁이다. 자신에게 맞는 일을 선택하라. 즐거운 상태일지 고통을 느끼고 있을지는 결국 무엇이 본인의 의지를 지배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 점에서는 순수하게 지적인 일조기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있어서는 성공과 실패가 변화무쌍한 실질적인 생활의 형태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충격과 고뇌보다 훨씬 행복에 공헌한다고 할 수 있다. 중오와 질투심을 억제하라. 행복은 대부분 마음의 평안과 만족감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오와 미움 같은 인간의 본성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억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효과적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육체에 꽂힌 채 끊임없이 고통을 안겨주는 가시를 제거할 수 있다. 풍요로운 인격. 운명은 잔혹하고 인간은 불쌍한 존재이다. 이런 세상에서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얼음과 눈으로 둘러싸인 12월의 겨울밤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놓은 밝고 따뜻한 행복으로 가득한 방과 같은 존재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풍요로운 인격이라는 보기 드문 재능을 얻는 것만큼 행복한 운명은 또 없다. 왜냐하면 뛰어난 우수함은 아니더라도 충분한 지성을 쌓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기 때문이다. 천재가 일을 하는 동기. 재능이 있는 사람은 돈과 명예를 위해 일하지만 천재가 자기 일을 달성하려고 하는 동기는 그리 간단히 열거할 수 없다. 천재의 조건. 천재란 이중의 지성을 가진 인간이다. 한쪽은 자기 자신을 위해 스스로의 의지에 도움이 되는 지성. 또 하나는 세상을 위해 작용하는 지성이다. 이런 사람은 세상을 매우 객관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세계의 거울이 된다. 일반적으로 길고 오래 지속하는 명예일수록 늦게 발현된다. 훌륭한 것은 숙성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후세에 남을 명성이 매우 천천히 성장하는 떡갈나무라고 한다면 찰나의 명성은 순식간에 성장하여 말라버리는 한 해살이풀에 비유할 수 있다. 하물며 거짓된 명성은 밤새 자라 죽어버리는 버섯과도 같은 것이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명예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그 어질고 너그러운 성품이 불변의 것이라는 신념이다. 그 때문에 단 하나의 악행을 보면 앞으로도 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악행을 저지르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철학할 용기를 가져라. 철학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본적인 필요 조건이 있다. 첫째, 어떤 의문이라도 가슴에 품은 채 방치하지 않을 용기를 가질 것. 둘째로 자명한 이치라 여겨지는 것이라도 확실하게 의식으로 드러냄으로써 그것을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건강한 사고라도 아무리 건강한 팔뚝이라도 깃털처럼 가벼운 것에 효과적으로 힘을 가할 수 없다. 물체 그 자체에 힘을 전달할 만큼의 질량이 없기 때문에 힘들게 전달된 힘도 순식간에 다 써버려 속도가 붙어 멀리 날아가는 대신에 바로 앞지면에 떨어지고 만다. 위대하고 고결한 사고도 하물며 천재라 불리는 사람의 걸작은 더더욱 받아들이는 사람의 정신이 작고 나약하며 비뚤어져 있다면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과묵하라.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진정으로 바라는 타인으로부터의 호평을 듣기 위해서는 수다보다는 침묵하는 것이 확실하면서도 간단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고독을 견뎌라. 사람이 사교적인 것은 고독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혼자만의 세계를 참지 못해 자신에게 실증이 나고 만다. 타인과의 교류를 추구하는 것도, 여행하는 것도 그러한 마음의 공허함이 원인이다. 선입견과 편견을 버려라. 진실의 탐구를 가장 방해하는 것은 그 대상이 유도하는 거짓된 겉모습도, 직접적으로는 지성의 부족함도 아니다. 선입견과 편견이다. 편견은 거짓의 근거가 된 진실을 방해한다. 그렇게 되면 배가 육지에서 불어오는 역풍에 의해 떠밀려 돛도 키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대인관계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 것. 자신의 내면에 무언가 가치가 있는 것을 가진 사람은 자유를 유지하거나 넓히기 위해 필요에 따라 자신의 욕구를 제한하는 것이 현명하다. 다소의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지만 가능한 한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 불행이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불행은 확실하게 찾아올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것들 뿐이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실제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불행은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혹은 아무래도 일어날 것 같은 정도의 것과 일어나는 것이 확실하지만 시기는 알 수 없는 것, 크게 이 두 종류로 나뉘기 때문이다. 하루를 되돌아보아라. 자신이 내린 결정이나 예상치 못한 일들을 살핀다면 자신이 얼마나 통찰력 있는 하루를 보냈는지 알 수 있다. 어떤 사람의 상태가 어느 정도로 행복한가를 가늠해 보려면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즐기는가를 묻기보다는 어떤 것에 슬퍼하는지를 물어야 할 것이다. 사소한 일에 민감해지는 데는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에 불행한 상태에 있다면 사소한 일은 전혀 느끼지 못할 터이니 슬퍼하는 일 자체가 하찮은 것일수록 그만큼 그 사람은 행복한 것이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조급함과 성급함에 습관적으로 물들어 있는지 살펴보라. 오늘 하루를 천천히 여유 있게 보내는 것은 어떨까? 이 여유로움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쇼펜하우어는 독일의 철학자로 단체에서 출생하였다. 처음에는 플라톤과 칸트를 연구, 괴테와의 교제 이후부터 인도 철학을 배웠다. 유럽 염세주의의 원류가 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로 바그너, 니체, 토마스 만에게 영향을 준다. 인생을 최악의 세계라고 보고 그곳으로부터의 해탈은 예술적 정관과 불교적 열반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성은 멀리하는 사람을 쫓는다. 명성은 쫓는 사람을 피하고 멀리하는 사람을 따른다. 명성을 쫓는 사람은 동시대 사람들의 기호에 맞추려 하지만 멀리하는 사람은 그것을 개의치 않기 때문이다. 명성은 얻기는 어려우나 일단 들어오면 유지하기는 쉽다. 완성된 인간은 교활하다. 마음의 공포심과 위험을 예감하게 하는 것은 흉포함이 아니라 교활함이다. 그 점에서 인간의 두뇌는 사자의 발톱보다 끔찍한 무기라 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완성된 인간이란 방황하며 결단을 내리지 못하거나 초조해하며 당황하지 않는 사람이다. 인생은 전쟁이다. 사기꾼이 주사위를 던지는 게임처럼 이 세상에서는 단호한 냉정함과 운명의 일격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갑옷과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전진하기 위한 무기를 갖춰야 한다. 인생이란 하나의 긴 전쟁이다. 자신에게 맞는 일을 선택하라. 즐거운 상태일지 고통을 느끼고 있을지는 결국 무엇이 본인의 의지를 지배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 점에서는 순수하게 지적인 일조기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있어서는 성공과 실패가 변화무쌍한 실질적인 생활의 형태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충격과 고뇌보다 훨씬 행복에 공헌한다고 할 수 있다. 중오와 질투심을 억제하라. 행복은 대부분 마음의 평안과 만족감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오와 미움 같은 인간의 본성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억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효과적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육체에 꽂힌 채 끊임없이 고통을 안겨주는 가시를 제거할 수 있다.
풍요로운 인격. 운명은 잔혹하고 인간은 불쌍한 존재이다. 이런 세상에서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얼음과 눈으로 둘러싸인 12월의 겨울밤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놓은 밝고 따뜻한 행복으로 가득한 방과 같은 존재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풍요로운 인격이라는 보기 드문 재능을 얻는 것만큼 행복한 운명은 또 없다. 왜냐하면 뛰어난 우수함은 아니더라도 충분한 지성을 쌓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기 때문이다. 천재가 일을 하는 동기. 재능이 있는 사람은 돈과 명예를 위해 일하지만 천재가 자기 일을 달성하려고 하는 동기는 그리 간단히 열거할 수 없다. 천재의 조건. 천재란 이중의 지성을 가진 인간이다. 한쪽은 자기 자신을 위해 스스로의 의지에 도움이 되는 지성. 또 하나는 세상을 위해 작용하는 지성이다. 이런 사람은 세상을 매우 객관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세계의 거울이 된다. 일반적으로 길고 오래 지속하는 명예일수록 늦게 발현된다. 훌륭한 것은 숙성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후세에 남을 명성이 매우 천천히 성장하는 떡갈나무라고 한다면 찰나의 명성은 순식간에 성장하여 말라버리는 한 해살이 풀에 비유할 수 있다. 하물며 거짓된 명성은 밤새 자라 죽어버리는 버섯과도 같은 것이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명예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그 어질고 너그러운 성품이 불변의 것이라는 신념이다. 그 때문에 단 하나의 악행을 보면 앞으로도 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악행을 저지르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철학할 용기를 가져라. 철학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본적인 필요 조건이 있다. 첫째, 어떤 의문이라도 가슴에 품은 채 방치하지 않을 용기를 가질 것. 둘째로 자명한 이치라 여겨지는 것이라도 확실하게 의식으로 드러냄으로써 그것을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건강한 사고라도, 아무리 건강한 팔뚝이라도 깃털처럼 가벼운 것에 효과적으로 힘을 가할 수 없다. 물체 그 자체에 힘을 전달할 만큼의 질량이 없기 때문에 힘들게 전달된 힘도 순식간에 다 써버려 속도가 붙어 멀리 날아가는 대신에 바로 앞지면에 떨어지고 만다. 위대하고 고결한 사고도 하물며 천재라 불리는 사람의 걸작은 더더욱 받아들이는 사람의 정신이 작고 나약하며 비뚤어져 있다면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과묵하라.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진정으로 바라는 타인으로부터의 호평을 듣기 위해서는 수다보다는 침묵하는 것이 확실하면서도 간단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고독을 견뎌라. 사람이 사교적인 것은 고독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혼자만의 세계를 참지 못해 자신에게 실증이 나고 만다. 타인과의 교류를 추구하는 것도 여행하는 것도 그러한 마음의 공허함이 원인이다. 선입견과 편견을 버려라. 진실의 탐구를 가장 방해하는 것은 그 대상이 유도하는 거짓된 겉모습도 직접적으로는 지성의 부족함도 아니다. 선입견과 편견이다. 편견은 거짓의 근거가 된 진실을 방해한다. 그렇게 되면 배가 육지에서 불어오는 역풍에 의해 떠밀려 돛도 키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대인관계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 것. 자신의 내면에 무언가 가치가 있는 것을 가진 사람은 자유를 유지하거나 넓히기 위해 필요에 따라 자신의 욕구를 제한하는 것이 현명하다. 다소의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지만 가능한 한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 불행이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불행은 확실하게 찾아올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것들 뿐이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실제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불행은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혹은 아무래도 일어날 것 같은 정도의 것과 일어나는 것이 확실하지만 시기는 알 수 없는 것, 크게 이 두 종류로 나뉘기 때문이다. 하루를 되돌아보아라.
자신이 내린 결정이나 예상치 못한 일들을 살핀다면 자신이 얼마나 통찰력 있는 하루를 보냈는지 알 수 있다. 어떤 사람의 상태가 어느 정도로 행복한가를 가늠해 보려면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즐기는가를 묻기보다는 어떤 것에 슬퍼하는지를 물어야 할 것이다. 사소한 일에 민감해지는 데는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에 불행한 상태에 있다면 사소한 일은 전혀 느끼지 못할 터이니 슬퍼하는 일 자체가 하찮은 것일수록 그만큼 그 사람은 행복한 것이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조급함과 성급함에 습관적으로 물들어 있는지 살펴보라. 오늘 하루를 천천히 여유 있게 보내는 것은 어떨까? 이 여유로움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쇼펜하우어는 독일의 철학자로 단체에서 출생하였다. 처음에는 플라톤과 칸트를 연구, 괴테와의 교제 이후부터 인도 철학을 배웠다. 유럽 염세주의의 원류가 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로 바그너, 니체, 토마스 만에게 영향을 준다. 인생을 최악의 세계라고 보고 그곳으로부터의 해탈은 예술적 정관과 불교적 열반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성은 멀리하는 사람을 쫓는다. 명성은 쫓는 사람을 피하고 멀리하는 사람을 따른다. 명성을 쫓는 사람은 동시대 사람들의 기호에 맞추려 하지만 멀리하는 사람은 그것을 개의치 않기 때문이다. 명성은 얻기는 어려우나 일단 들어오면 유지하기는 쉽다. 완성된 인간은 교활하다. 마음의 공포심과 위험을 예감하게 하는 것은 흉포함이 아니라 교활함이다. 그 점에서 인간의 두뇌는 사자의 발톱보다 끔찍한 무기라 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완성된 인간이란 방황하며 결단을 내리지 못하거나 초조해하며 당황하지 않는 사람이다. 인생은 전쟁이다. 사기꾼이 주사위를 던지는 게임처럼 이 세상에서는 단호한 냉정함과 운명의 일격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갑옷과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전진하기 위한 무기를 갖춰야 한다. 인생이란 하나의 긴 전쟁이다. 자신에게 맞는 일을 선택하라. 즐거운 상태일지 고통을 느끼고 있을지는 결국 무엇이 본인의 의지를 지배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 점에서는 순수하게 지적인 일조기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있어서는 성공과 실패가 변화무쌍한 실질적인 생활의 형태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충격과 고뇌보다 훨씬 행복에 공헌한다고 할 수 있다. 중오와 질투심을 억제하라. 행복은 대부분 마음의 평안과 만족감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오와 미움 같은 인간의 본성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억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효과적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육체에 꽂힌 채 끊임없이 고통을 안겨주는 가시를 제거할 수 있다. 풍요로운 인격. 운명은 잔혹하고 인간은 불쌍한 존재이다. 이런 세상에서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얼음과 눈으로 둘러싸인 12월의 겨울밤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놓은 밝고 따뜻한 행복으로 가득한 방과 같은 존재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풍요로운 인격이라는 보기 드문 재능을 얻는 것만큼 행복한 운명은 또 없다. 왜냐하면 뛰어난 우수함은 아니더라도 충분한 지성을 쌓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기 때문이다. 천재가 일을 하는 동기. 재능이 있는 사람은 돈과 명예를 위해 일하지만 천재가 자기 일을 달성하려고 하는 동기는 그리 간단히 열거할 수 없다. 천재의 조건. 천재란 이중의 지성을 가진 인간이다. 한쪽은 자기 자신을 위해 스스로의 의지에 도움이 되는 지성. 또 하나는 세상을 위해 작용하는 지성이다. 이런 사람은 세상을 매우 객관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세계의 거울이 된다. 일반적으로 길고 오래 지속하는 명예일수록 늦게 발현된다. 훌륭한 것은 숙성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후세에 남을 명성이 매우 천천히 성장하는 떡갈나무라고 한다면 찰나의 명성은 순식간에 성장하여 말라버리는 한 해살이 풀에 비유할 수 있다. 하물며 거짓된 명성은 밤새 자라 죽어버리는 버섯과도 같은 것이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명예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그 어질고 너그러운 성품이 불변의 것이라는 신념이다. 그 때문에 단 하나의 악행을 보면 앞으로도 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악행을 저지르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철학할 용기를 가져라. 철학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본적인 필요 조건이 있다. 첫째, 어떤 의문이라도 가슴에 품은 채 방치하지 않을 용기를 가질 것. 둘째로 자명한 이치라 여겨지는 것이라도 확실하게 의식으로 드러냄으로써 그것을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건강한 사고라도, 아무리 건강한 팔뚝이라도 깃털처럼 가벼운 것에 효과적으로 힘을 가할 수 없다. 물체 그 자체에 힘을 전달할 만큼의 질량이 없기 때문에 힘들게 전달된 힘도 순식간에 다 써버려 속도가 붙어 멀리 날아가는 대신에 바로 앞지면에 떨어지고 만다. 위대하고 고결한 사고도 하물며 천재라 불리는 사람의 걸작은 더더욱 받아들이는 사람의 정신이 작고 나약하며 비뚤어져 있다면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과묵하라.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진정으로 바라는 타인으로부터의 호평을 듣기 위해서는 수다보다는 침묵하는 것이 확실하면서도 간단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고독을 견뎌라. 사람이 사교적인 것은 고독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혼자만의 세계를 참지 못해 자신에게 실증이 나고 만다. 타인과의 교류를 추구하는 것도 여행하는 것도 그러한 마음의 공허함이 원인이다. 선입견과 편견을 버려라. 진실의 탐구를 가장 방해하는 것은 그 대상이 유도하는 거짓된 겉모습도 직접적으로는 지성의 부족함도 아니다. 선입견과 편견이다. 편견은 거짓의 근거가 된 진실을 방해한다. 그렇게 되면 배가 육지에서 불어오는 역풍에 의해 떠밀려 돛도 키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대인관계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 것. 자신의 내면에 무언가 가치가 있는 것을 가진 사람은 자유를 유지하거나 넓히기 위해 필요에 따라 자신의 욕구를 제한하는 것이 현명하다. 다소의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지만 가능한 한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 불행이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불행은 확실하게 찾아올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것들 뿐이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실제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불행은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혹은 아무래도 일어날 것 같은 정도의 것과 일어나는 것이 확실하지만 시기는 알 수 없는 것, 크게 이 두 종류로 나뉘기 때문이다. 하루를 되돌아보아라. 자신이 내린 결정이나 예상치 못한 일들을 살핀다면 자신이 얼마나 통찰력 있는 하루를 보냈는지 알 수 있다. 어떤 사람의 상태가 어느 정도로 행복한가를 가늠해 보려면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즐기는가를 묻기보다는 어떤 것에 슬퍼하는지를 물어야 할 것이다. 사소한 일에 민감해지는 데는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에 불행한 상태에 있다면 사소한 일은 전혀 느끼지 못할 터이니 슬퍼하는 일 자체가 하찮은 것일수록 그만큼 그 사람은 행복한 것이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조급함과 성급함에 습관적으로 물들어 있는지 살펴보라. 오늘 하루를 천천히 여유 있게 보내는 것은 어떨까? 이 여유로움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쇼펜하우어는 독일의 철학자로 단체에서 출생하였다. 처음에는 플라톤과 칸트를 연구, 괴테와의 교제 이후부터 인도 철학을 배웠다. 유럽 염세주의의 원류가 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로 바그너, 니체, 토마스 만에게 영향을 준다. 인생을 최악의 세계라고 보고 그곳으로부터의 해탈은 예술적 정관과 불교적 열반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